고아원에서 자란 9살의 소녀는 우연히 시장에서 철창 안에 갇힌 백구 한 마리를 보게 됩니다. 그 개의 눈빛이 너무 슬펐고 소녀는 본능적으로 그 개를 데려오고 싶어 했죠. 원장 선생님의 배려로 백구를 데려오게 되었고 10년 후 소년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뀌게 되는데 그 놀랍고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서울 변두리의 낡은 원룸에서 경태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갓 20살이 된 그의 얼굴에는 벌써부터 세상의 무게가 깊이 새겨져 있었죠. 건설 현장에서 돌아온 몸은 온통 흙먼지와 피로로 얼룩져 있었고 샤워 후에야 비로소 인간다운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고생했네. 경태는 거울 속 자신에게 작은 위로를 건넸습니다. 저녁 식사는 늘 그렇듯 편의점 도시락이었죠. 전자레인지에 데운 김치볶음밥의 시큰한 냄새가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어요. 텔레비전을 켜니 동물 다큐멘터리가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한 할아버지가 15년을 함께한 반려견을 떠나보내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이 아이가 없었다면 저는 진작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매일 아침 이 아이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이 아이가 저에게 살아갈 이유를 줬습니다. 할아버지의 담담하면서도 간절한 목소리가 경태의 가슴 깊숙한 곳을 건드렸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고 밥알 몇 개가 바닥에 떨어졌죠. 순간 오래 묻어두었던 기억의 상자가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 9살의 경태가 살던 그곳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푸른솔 고아원이라는 작은 간판이 달린 2층 건물.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과 삐걱거리는 철문, 그리고 좁은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 한 그루. 20명 남짓한 아이들이 함께 지내던 그곳에서 경태는 가장 내성적인 아이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웃고 떠들며 장난치기보다는 구석진 곳에 혼자 앉아 책을 읽거나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내곤 했죠. 원장 선생님은 항상 경태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어요. 경태야, 다른 친구들과도 놀아야지. 혼자서만 있으면 안 되는데. 하지만 경태에게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때로는 자신이 얼마나 다른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아픈 거울 같았거든요. 그의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던 4월 중순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는 1년에 한 번 있는 대형 소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모두 들떠 있었지만 경태만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도 저 꽃잎처럼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죠. 소풍 전날 원장 선생님은 아이들과 함께 전통시장에 가서 간식거리를 사기로 했습니다. 내일 소풍 가서 먹을 과자도 사고 맛있는 것도 구경하자. 아이들의 환호성이 고아원을 가득 채웠어요. 경태야, 너도 같이 가자. 내가 좋아하는 붕어빵도 사고 호떡도 사 먹고. 원장 선생님의 따뜻한 권유에 경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나가고 싶지 않았지만 선생님을 실망시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시장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온갖 냄새와 소리가 뒤섞여 있었죠. 튀김 기름 냄새, 생선 비린내, 채소의 신선한 향, 그리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다른 아이들은 이것저것 구경하며 신나하고 있었는데 경태는 문득 한쪽 구석에서 들려오는 작고 가느다란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끙, 끙. 작고 애처로운 울음소리였어요. 마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경태는 본능적으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어요. 시장 한 구석,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곳에 낡은 철창이 있었고
그 안에 작은 강아지 한 마리가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털에 갈색 점무늬가 있는 진돗개의 새끼였죠. 하지만 뒷다리 하나가 이상하게 굽어 있어서 제대로 설 수도 없어 보였어요. 털은 더럽혀져 있었고 물그릇도 비어 있었습니다. 경태와 강아지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경태는 자신과 똑같은 외로움을 그 작은 검은 눈동자에서 발견했어요. 버림받은 존재끼리만 알 수 있는 특별한 무언가가 서로를 알아본 것이었죠. 강아지는 경태를 바라보며 작게 꼬리를 흔들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나도 너와 같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강아지는 왜 여기 있어요? 경태가 철창 주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중년의 사내는 담배를 입에 문 채 한숨을 내쉬었어요. 아, 이놈. 어미개가 새끼 낳다가 죽어버렸지. 그런데 이놈만 다리를 다쳐서 아무도 안 가져가려고 해. 밥값도 안 나오고. 그는 철창을 발로 툭 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보내야 하는데 뭐. 보낸다는 말의 의미를 경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도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존재들이 어떻게 되는지 말이에요. 경태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운명을 보는 것 같았죠. 선생님, 경태는 원장 선생님에게 달려갔습니다. 평소와 달리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저기 강아지가 있는데 혼자 너무 외로워 보여요. 그리고 내일이면 원장 선생님은 경태의 떨리는 목소리와 간절한 눈빛을 보고 무언가를 직감했습니다. 10년 넘게 아이들을 돌봐온 그녀는 경태가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함께 철창 앞으로 걸어가니 강아지는 여전히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지만 경태가 다가가자 조심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얘가 그렇게 경태에게만 반응하네. 원장 선생님이 놀라며 말했어요. 아까부터 사람들이 지나가도 꿈쩍도 안 했는데. 경태는 철창 사이로 손가락을 내밀었습니다. 강아지는 망설이다가 천천히 다가와 경태의 손가락을 작은 혀로 하찼어요. 그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에 경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이런 따뜻함을 느껴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선생님, 이 강아지를 우리가 키울 수는 없을까요? 경태의 목소리는 간청하듯 떨렸습니다. 제가 잘 돌볼게요. 밥도 제가 나눠주고 똥도 제가 치울게요. 원장 선생님은 잠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고아원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는 것을 경태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경태의 눈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간절함과 생기를 발견했어요. 평소 무기력하고 소극적이던 아이가 처음으로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이 강아지 얼마예요? 원장 선생님이 철창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다리도 불편하고 해서 10,000원만 주시면 됩니다. 사료랑 약간의 용품도 같이 드릴게요. 원장 선생님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며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경태야, 정말 책임질 수 있겠니? 생명을 돌본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야. 네, 정말 잘 돌볼게요. 경태의 대답은 그 어느 때보다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렇게 작은 강아지는 고아원으로 오게 되었어요. 마당 한 구석에 작은 집을 만들어주고 경태는 그 강아지에게 대발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큰 발을 가진 것도 아니었지만 경태는 이 작은 생명이 언젠가는 큰 발로 씩씩하게 뛰어다녔으면 하는 마음을 담았죠. 대바리는 처음 며칠 동안은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습니다. 밤에는 작게 울기도 하고 사람들이 다가가면 움츠러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경태만은 달랐습니다. 경태가 다가가면 대바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반겼죠. 대바라, 무서워하지 마.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경태는 매일 밤 대발이 곁에 앉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무서웠거든. 하지만 여기 사람들은 모두 착해. 특히 원장 선생님은 우리를 정말 아껴주셔. 시간이 흐르면서 대바리는 점점 고아원 생활에 적응해 갔습니다. 다리가 불편해서 다른 개들처럼 빠르게 뛸 수는 없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걸어 다녔어요. 아이들도 처음에는 신기해하며 구경만 하다가 점차 대바리와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경태야, 대바리가 정말 똑똑하네. 벌써 화장실 가는 곳도 알고. 같은 방을 쓰는 민수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응, 대바리는 정말 특별해. 경태의 얼굴에는 자랑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대바리는 경태에게만 특별한 애정을 보였어요. 경태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일 먼저 달려와 반기고 경태가 슬퍼하면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 주었죠. 경태 역시 대바리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보다 밝아졌고 다른 아이들과도 조금씩 어울리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경태는 대바리를 안고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별이 유난히 많이 보이는 밤이었죠. 대바라, 너 때문에 나도 혼자가 아닌 것 같아. 경태는 대바리의 따뜻한 털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계속 함께 있자.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서로 포기하지 말고. 대바리는 경태의 얼굴을 핥으며 작은 꼬리를 흔들었어요. 그 순간 두 존재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가족이 되어준 순간이었죠. 10년이라는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9살 소년이었던 경태는 어느새 19살 청년이 되어 있었고 작고 여린 강아지였던 대바리도 이제 든든한 중형견으로 자라났어요. 여전히 뒷다리 하나는 불편했지만 대바리는 그것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듯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호 종료를 앞둔 경태는 복잡한 심정으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작은 가방 하나에 들어가는 소지품들이 전부였죠. 몇 벌의 옷가지, 낡은 책 몇 권, 그리고 대바리와 함께 찍은 사진들. 경태야, 정말 잘 지내야 한다. 원장 선생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경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여긴 너의 집이니까.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태도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대바리까지 함께 키워주셔서 평생 잊지 않을게요. 대바리는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경태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꼬리는 바닥에 축 늘어뜨린 채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경태가 찾은 새로운 보금자리는 서울 외곽의 낡은 다세대 주택 옥탑방이었습니다. 월세 30만 원에 보증금 200만 원, 고아원에서 나올 때 받은 자립 정착금으로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죠. 방 크기는 고작 4평 남짓했고 천장이 낮아서 키 큰 경태가 팔을 뻗으면 금세 닿을 정도였어요. 대바라,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경태는 짐을 내려놓으며 대바리에게 말했습니다. 좁긴 하지만 우리 둘이 살기엔 충분하지. 대바리는 새로운 공간을 킁킁거리며 탐색했어요. 구석구석 냄새를 맡아보더니 경태 곁으로 와서 앉았습니다. 어디든 경태와 함께라면 괜찮다는 표정이었죠. 첫날 밤 경태는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를 깔고 누웠습니다. 대바리는 그 옆에 몸을 웅크리고 잠들었어요. 고아원에서는 들리지 않던 온갖 소음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텔레비전 소리, 위층 아이의 뛰노는 소리,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이어지는 자동차 소음까지. 괜찮아, 대바라. 우리가 서로 있으니까 무섭지 않아. 경태는 대바리를 쓰다듬으며 스스로를 달래듯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날부터 경태는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시작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든 그는 건설회사 막내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현장으로 나가고 저녁 7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는 힘든 일정이었죠. 다녀올게, 대바라. 혼자 집 잘 지키고 있어. 경태는 매일 아침 대바리의 이마에 작은 키스를 하고 출근했습니다. 대바리는 처음에는 경태가 나가면 하루 종일 문 앞에 앉아 기다렸어요. 작은 창문 너머로 보이는 계단을 하염없이 바라보며 경태의 발걸음 소리를 기다렸죠. 아파트 복도를 지나가는 모든 발자국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지만 경태의 것이 아니면 다시 실망한 듯 고개를 떨구곤 했습니다. 경태의 하루는 녹록지 않았습니다. 막내라는 이유로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고 선배들의 핀잔과 질책을 견뎌내야 했어요.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뜨거운 햇볕 아래서 시멘트를 반죽하고 먼지투성이가 되어 하루를 보냈습니다. 야, 신입, 여기 좀 치워. 경태야, 커피 좀 타와. 이것도 제대로 못해? 하지만 경태는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대바리가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대바리는 꼬리를 미친 듯이 흔들며 경태를 맞이했어요. 마치 몇 년 만에 만난 것처럼 기뻐하며 경태 주위를 뱅글뱅글 돌아다녔죠. 미안해, 대바라. 오늘도 늦었지? 경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대바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지? 대바리는 경태의 품에 안겨 만족스럽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하루 종일의 외로움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는 항상 간단했어요. 경태는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고 대바리에게는 사료와 함께 자신의 음식을 조금씩 나눠주었습니다. 맛있어? 미안해. 더 좋은 걸 사주지 못해서. 경태는 사료를 맛있게 먹는 대바리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밤이 되면 둘은 좁은 방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태가 텔레비전을 보거나 책을 읽을 때 대바리는 항상 그 곁에 누워 있었어요. 때로는 경태의 다리를 베개 삼아 잠들기도 했죠. 대바라, 우리 잘 지내고 있는 거 맞지? 어느 날 밤 경태는 대바리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 있으니까 괜찮아. 대바리는 경태의 손을 살짝 핥으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경태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경태는 대바리와 함께 근처 공원을 산책했어요. 대바리의 불편한 다리 때문에 멀리 가지는 못했지만 함께 걷는 시간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대바리의 다리를 바라볼 때마다 경태는 대바리를 감싸 안으며 보호했어요. 괜찮아, 대바라. 넌 완벽하다고. 경태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힘들고 고단한 날들이었지만 경태와 대바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어요. 작은 옥탑방은 이제 정말로 그들만의 소중한 보금자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태의 독립생활이 시작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잡혀가던 그때 예상치 못한 불행이 찾아왔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건설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지하철역 앞에서 한 남자가 경태에게 다가왔죠. 잠깐 시간 좀 내줄 수 있어요?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남성이었습니다. 좋은 제안이 하나 있는데요. 처음에는 무시하고 지나가려던 경태였지만 그 남자의 간절한 표정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무슨 일이신데요? 사실 저희 회사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데 초기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한 달만 투자해 주시면
원금의 30% 수익을 보장해드려요. 경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어서요.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형씨, 혹시 신용카드는 있으세요? 카드 현금 서비스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한 달 후에 이자까지 다 갚아드리니까 손해볼 일은 전혀 없어요. 그 남자는 구슬픈 표정으로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셔서 수술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그래요. 정말 한 달만 도와주시면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경태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그는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는 성격이었거든요. 더군다나 그 남자의 간절한 눈빛이 어린 시절의 자신과 너무 닮아 있었어요. 정말 한 달 후에 갚아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계약서도 쓰고 제 신분증 사본도 드릴게요. 절대 믿으셔도 됩니다. 그렇게 경태는 신용카드 현금 서비스로 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어요. 그 순간만 해도 한 달 후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었죠.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 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는 이미 사용 중지되었고 주소도 허위였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어요. 경태는 완전히 속아 넘어간 것이었습니다. 이런 젠장. 경태는 머리를 감싸며 절망했습니다. 카드 대금 결제일이 다가왔지만 경태에게는 그 돈이 없었어요. 월급만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에서 500만 원이라는 거액을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연체가 시작되면서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카드 회사에서는 독촉 전화를 하루에 10번씩 걸어왔어요. 고객님, 연체금 상환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경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추가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이미 연체자가 된 상황에서는 어디서도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회사 동료들에게 사정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경태는 우울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대바리는 평소와 다른 경태의 모습을 감지하고 계속 그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대바라, 미안해. 형이 바보라서 이런 일이 생겼어. 경태는 대바리를 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몇 달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연체금이 1,000만 원을 넘어서자 이번에는 다른 사람들이 경태를 찾아왔어요. 정장을 입었지만 어딘가 위험한 분위기를 풍기는 남자들이었죠. 경태 씨죠? 우리 좀 만나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그들은 경태가 빚진 돈을 대신 갚아주는 대신 그들에게 새로운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이자율은 더욱 높았고 상환 기간은 더욱 짧았습니다. 경태는 빚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었죠. 한 달 안에 갚지 못하면 큰일 날 줄 알아. 위협적인 목소리가 경태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밤에 잠들 때마다 무서운 꿈을 꾸었고 길에서 뒤따라오는 발소리에도 놀라게 되었어요. 경태의 마음속에는 절망스러운 생각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대발이라도 좋은 집에 보내고 나는. 하지만 그런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대바리의 순수한 눈빛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저녁 경태가 집에 돌아오니 대바리가 평소와 달리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바라, 방 안을 들여다보니 대바리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어요. 몸을 만져보니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대바라, 어디 아파? 경태는 급히 대바리를 안고 동물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스트레스성 위염인 것 같습니다. 주인분이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나 봐요. 개들은 주인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든요. 수의사의 말에 경태는 더욱 죄책감을 느꼈어요. 자신의 문제로 인해 대바리까지 아프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치료비는 얼마나 될까요? 일주일 정도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비용은 대략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경태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바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분할 결제는 안 될까요? 제가 매달 조금씩이라도 갚을 테니까요. 죄송하지만 그건 안 됩니다. 현금 결제만 가능해요. 경태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사랑하는 대바리를 치료해주고 싶었지만 그럴 능력이 없었어요. 그 순간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경태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누르며 생각했어요. 이런 선택을 해야 하는 내가 한심하다. 하지만 대바리만은 살려야 해. 바로 그때 어둠 속에서 몇 명의 사나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경태가 빚을 진 조직의 사람들이었어요. 경태 씨,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요. 경태는 온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악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죠. 형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경태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어요. 시간은 이미 충분히 줬어. 이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는데. 그 순간 어디선가 낯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 끙. 대바리의 울음소리였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집에서 나온 대바리가 경태를 찾아 절뚝거리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대바라, 안 돼. 돌아가. 경태는 급하게 소리쳤지만 대바리는 경태 앞을 가로막고 서서 낮게 으르렁거렸어요. 작고 아픈 몸이었지만 주인을 지키려는 의지만은 확고했습니다. 이런 절름발이가. 한 사나이가 대바리를 발로 차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대바리가 그 남자의 다리에 달려들었어요. 아!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대바리를 잡으려 했지만 대바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비록 다리 하나는 불편했지만 경태를 지키려는 마음 하나로 용감하게 맞서고 있었죠. 화가 난 남자가 대바리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대바리는 콘크리트 바닥에 굴러떨어졌고 아픈 신음소리를 냈어요. 대바라. 경태는 대바리에게 달려가 안아 올렸습니다. 대바리의 몸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괜찮다고 해. 대바리는 경태의 품에서 작게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아파도 주인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죠. 일주일 더 줄 테니까 돈 마련해와. 그때까지 못 가져오면. 사나이들은 위협적인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경태는 피투성이가 된 대바리를 안고 응급동물병원으로 뛰어갔어요. 새벽 3시였지만 다행히 응급실은 열려 있었습니다. 빨리 좀 봐주세요. 제발요. 경태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응급실 수의사는 급히 대바리를 진찰했어요. 외상이 심하네요.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요? 수술비가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최소 200만 원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태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200만 원이라는 돈은 그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대바리를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수술부터 해주세요. 돈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수술이 시작되었고 경태는 수술실 앞에서 밤새 기다렸습니다. 손톱을 뜯어가며 바닥을 서성이며 온갖 기도를 했어요. 제발 대바리만은 살려주세요. 제발요. 다음 날 아침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경태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곧이어 현실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수술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혹시 분할 결제는? 경태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답은 예상한 대로였어요.
죄송하지만 현금 결제만 가능합니다. 그때 수술을 담당했던 젊은 수의사가 경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실례지만 혹시 이게가 어디서 온 건지 아시나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수술 중에 발견한 건데요. 수의사는 작은 칩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게 몸속에 마이크로칩이 있었어요. 보통 혈통이 있는 개들에게 심는 건데. 경태는 놀라서 칩을 바라봤습니다. 그게 뭔가요? 이 칩에는 개의 신상 정보가 들어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죠. 수의사는 칩 리더기로 정보를 읽어보더니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믿을 수 없는데요? 무엇이 그렇게 놀라운가요? 이 개는 군견 훈련소에서 나온 개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한 혈통의 후손입니다. 수의사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담겨 있었어요. 여기 보세요. 이게 할아버지 뻘 되는 개가 한국 전쟁 당시 실제 활약한 유명한 군견이었답니다. 경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럼 대바리가 정말 특별한 개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 개는 원래 군견 후보로 훈련받을 예정이었는데 어린 시절 사고로 다리를 다쳐서 군견으로는 부적합 판정을 받았나 보네요. 그 후로 행방이 묘연했는데 수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 혈통의 개들은 매우 희귀해요. 특히 충성심과 지능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죠. 시장에서 거래된다면 몇 천만 원은 호가할 정도입니다. 경태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대바리가 특별한 개라는 사실은 기뻤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생겼어요. 혹시 누군가 대바리를 찾아가려 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이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요? 경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요, 이미 10년이 넘게 지났으니까요.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귀한 개를 키우고 계셨다니 정말 놀랍네요. 그 순간 경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사실이 알려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곧이어 다른 걱정이 밀려왔어요. 아니면 오히려 대바리를 빼앗기게 될까?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요. 경태는 수의사에게 간청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지 말아주실 수 있나요? 저에게는 대바리가 전부거든요. 수의사는 경태의 간절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환자 정보는 비밀이니까요. 하지만 운명의 톱니바퀴는 이미 돌기 시작했습니다. 수의사의 동료 중 한 명이 우연히 그 대화를 들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는 지역 언론사에서 일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 경태는 여전히 대바리의 치료비 문제로 고민하고 있었어요. 대바리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병원비는 계속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폭들이 정한 마지막 기한도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죠. 바로 그때 경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경태 씨죠? 저는 지역 신문사 기자인데요. 혹시 시간 있으실 때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신문사 기자라고요? 경태는 당황스러워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건가요? 대발이라는 이름의 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시간 되실 때 커피 한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경태의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어떻게 대발이 이야기를 알았을까?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고 혹시 모를 도움의 기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경태는 병원 근처 카페에서 기자를 만났어요. 김 기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40대 남성은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사실 동물병원 관계자로부터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 기자는 노트북을 켜며 말했어요. 대발이라는 개가 아주 특별한 혈통이라고 하던데요. 경태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그냥 소중한 가족일 뿐이에요. 혹시 이계와 어떻게 만나게 되셨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경태는 처음에 망설였지만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놓기 시작했어요. 고아원에서의 만남, 함께 자란 10년의 세월, 그리고 지금의 어려운 상황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김 기자는 경태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이 감동받았어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네요. 혹시 이 이야기를 기사로 써도 될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사요? 경태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혹시 그러면 대바리를 누가 찾아가려고 하지는 않을까요?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미 10년이 넘게 함께 사셨으니까 법적으로도 문제없죠. 오히려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요. 경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어떤 도움이든 필요했어요. 그럼 써주세요. 하지만 너무 과장하지는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후 지역신문에 기적의 만남, 10년의 사랑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태와 대바리의 이야기가 감동적으로 그려져 있었고, 대바리의 특별한 혈통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기사가 나간 후 예상치 못한 일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역 방송국인데요. 혹시 대바리 이야기로 짧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해도 될까요? 그 다음에는 동물보호단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저희가 대바리 치료비를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경태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 괜찮은 건가요? 물론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요. 방송이 나간 후에는 더욱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후원금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10만 원, 20만 원, 때로는 100만 원씩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대바리와 경태 씨의 이야기를 보고 감동받았습니다.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저도 개를 키우는데 정말 눈물이 났어요. 대바리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후원 메시지들을 읽으며 경태는 눈물을 흘렸어요. 이런 따뜻한 마음들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만에 모인 후원금은 5천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대바리의 치료비는 물론이고 경태의 빚까지 해결할 수 있는 금액이었어요. 형님들 죄송합니다. 돈 다 준비됐습니다. 경태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조폭들은 황당한 표정으로 경태를 바라봤어요. 야, 너 복권이라도 맞았나? 어디서 이런 돈을? 그냥 운이 좋았습니다. 빚을 갚고 나니 정말로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경태를 찾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보훈처에서 나왔습니다. 국가보훈처요? 네, 대바리의 혈통에 대해 조사를 해봤는데요.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어요. 대바리의 할아버지뻘 되는 개가 한국 전쟁 당시 실제로 많은 생명을 구한 영웅견이었답니다. 경태는 파일을 넘겨보며 깜짝 놀랐어요. 흑백 사진 속에는 대바리와 똑같이 생긴 개가 군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개는 충성이라는 이름이었는데 적의 매복을 미리 알아차려서 수많은 아군의 생명을 구했죠. 전쟁 후에는 번식견으로 활용되었는데 그 후손 중 하나가 바로 대바리입니다. 그럼 대바리가 정말 영웅의 후손이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바리를 명예군견으로 인정하고 특별한 예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대바리는 일약기적에게 영웅의 후손으로 불리게 되었어요. 전국에서 대바리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고 경태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경태 씨,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겠네요. 김 기자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정말 꿈만 같아요. 경태는 병원에서 회복 중인 대바리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대바리 덕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네요. 대바리는 여전히 경태만 보면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도 대바리에게는 경태가 전부였어요. 대바라, 이제 정말 좋은 일만 생길 것 같아. 경태는 대바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가 이겨냈어. 정말 이겨냈다고. 하지만 진짜 기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후원금과 관심 덕분에 경태에게는 새로운 기회들이 생겨나고 있었거든요. 여러 회사에서 일자리 제안이 들어왔고 동물 관련 단체에서도 함께 일하자는 제안을 해왔어요. 경태 씨, 저희와 함께 유기동물 보호 활동을 해보시지 않겠어요? 경태 씨와 대바리의 이야기만큼 설득력 있는 건 없을 것 같아서요. 경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았습니다. 이제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 같았어요. 후원금과 각종 제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경태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강한 충동이 일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뿌리를 찾아가고 싶다는 마음이었어요. 대바리가 완전히 회복되자마자 경태는 첫 번째로 가고 싶은 곳이 있었습니다. 대바라, 우리 옛날 집에 가볼까? 경태는 대바리의 목줄을 채우며 말했습니다. 원장 선생님께 인사드리러 가자. 푸른솔 고아원은 1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모습이었어요. 여전히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철문, 그리고 마당 한 구석의 감나무. 다만 나무가 조금 더 크고 무성해졌을 뿐이었죠. 원장 선생님은 경태와 대바리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경태야, 대바라. 정말 오랜만이구나. 텔레비전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러웠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경태는 깊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셨어요? 그럼 선생님은 항상 건강하지. 그런데 경태야, 정말 많이 늠름해졌구나. 이제 완전히 어른이 된 것 같아. 원장 선생님은 대바리를 보며 감탄했어요. 대바리도 정말 의젓해졌네. 예전에는 그렇게 작고 여렸는데. 고아원 아이들도 모두 나와서 대바리를 구경했습니다. 와, 진짜 텔레비전에 나온 그 개구나. 대바리 오빠 안녕하세요. 경태는 아이들의 순수한 모습을 보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어요. 그때 자신도 저렇게 순수하고 호기심 많은 아이였겠죠. 선생님 정말 감사했습니다. 경태는 원장 선생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대바리를 데려와도 된다고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지 못했을 거예요. 무슨 소리야. 그때 경태 내가 그렇게 간절해하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도 마음이 움직였던 거지. 운명이었던 것 같아. 원장 선생님은 경태와 대바리를 옛날 살던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 기억나지? 경태가 대바리랑 처음 잤던 방이야. 방은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작은 2층 침대와 낡은 책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화분. 경태는 창문을 열고 마당을 내려다봤어요. 대바리의 집이 있던 자리에는 지금 새로운 강아지 한 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저 친구도 버려진 아이예요? 경태가 물었습니다. 응, 한 달 전에 왔어. 이름은 희망이라고 지었지. 대바리 이야기를 듣고 후원해 주시는 분이 생겨서 이제는 아이들이 동물을 키우는 게 조금 더 수월해졌어. 경태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자신과 대바리의 이야기가 다른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고아원에서 하루를 보낸 후 경태는 대바리와 함께 또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바로 10년 전 대바리를 처음 만났던 그 전통시장이었습니다. 시장은 여전히 북적거리고 있었지만 예전보다는 조금 조용해진 것 같았어요. 온라인 쇼핑이 늘어나면서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줄어든 탓이었죠. 경태는 기억 속 그 장소를 찾아 헤맸습니다. 어디였지? 분명 이 근처였는데. 한참을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그 자리를 찾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빈 공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여기서 예전에 개를 파는 분 계셨나요? 경태는 근처 상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아, 그 양반. 몇 년 전에 그만두고 고향으로 가셨어. 나이도 많으셨고 해서. 경태는 아쉬웠지만 그래도 그 자리를 찾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대바리도 그 장소에서 무언가를 느끼는 듯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고 있었습니다. 대바라,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 경태는 그 자리에 앉으며 대바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내가 얼마나 작고 무서워했는지 기억나. 며칠 후 경태는 특별한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요. 후원금 중 일부를 사용해서 그 자리에 작은 동상을 세우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동상 제작자와 여러 번 상의를 거쳐 경태는 완벽한 디자인을 만들어냈어요. 어린 소년이 철창 속의 작은 강아지를 바라보는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었습니다. 동상 아래에는 작은 명판이 달려 있었어요. 이 자리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이 큰 기적이 되었습니다. 사랑과 희망을 잃지 마세요. 마이너스 경태와 대바리. 동상 제막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 그리고 경태와 대바리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시민들까지. 이 동상은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경태는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힘을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박수 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대바리도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꼬리를 흔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동상이 서 있는 동안 이곳을 지나는 모든 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태는 목소리에 감정을 담아 말했습니다. 세상에는 도움이 필요한 작은 생명들이 많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작은 관심과 사랑이 그들에게는 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제막식이 끝난 후 경태는 혼자 동상 앞에 서 있었어요. 대바리도 그 옆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대바라, 우리가 정말 여기서 시작했구나. 경태는 동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내가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줄 줄은. 대바리는 경태의 손을 살짝 핥으며 응답했어요. 그 작은 행동에 경태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기적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순간들 속에 있다는 것을.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씩 동상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정말 좋은 일 하셨네요. 우리 시장에 이런 의미 있는 것이 생기니까 정말 좋습니다. 한 할머니가 경태에게 다가왔습니다. 젊은 양반 고맙습니다. 이 동상 덕분에 우리 시장도 다시 활기를 찾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경하러 많이 올 것 같거든요. 경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과 대바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정말 뿌듯했어요. 해가 지면서 시장이 조용해지자 경태는 대바리와 함께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의미 있는 하루였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현재에 감사하며 미래를 희망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동상 제막식이 끝난 후 며칠 뒤 경태에게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시립동물보호센터에서 동물치료 보조사로 일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경태 씨의 경험과 대바리와의 특별한 인연을 보면 이 일에 천직이실 것 같습니다. 센터장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교육을 받으셔야 하지만 무엇보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경태는 깊이 고민해 봤습니다. 건설 현장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진정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네, 하겠습니다. 경태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대바리 덕분에 새로운 기회를 얻은 만큼 저도 다른 동물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 경태는 석 달간의 교육 과정을 받았습니다. 동물 해부학, 기초 의료 지식, 응급처치법 등을 배우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대바리와 함께했던 경험들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경태 씨는 정말 빨리 배우시네요. 교육 담당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특히 동물들이 경태 씨를 정말 좋아해요. 무섭고 예민한 아이들도 경태 씨 앞에서는 차분해지더라고요. 교육을 마치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 첫날, 경태는 설렘과 긴장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는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동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의 상처받은 모습을 보면서 경태는 과거의 자신과 대바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뒷다리를 다쳤어요. 선배 직원이 한 진돗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성격이 워낙 예민해서 사람을 잘 안 따르는데 경태가 조심스럽게 다가가자 그 개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하지만 경태의 차분하고 따뜻한 손길을 느끼더니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바리도 처음에는 이랬어. 경태는 그 개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안전해. 며칠 후 그 개는 완전히 경태를 따르게 되었어요. 다른 직원들은 놀라워했지만 경태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상처받은 존재끼리는 서로를 알아보는 법이니까요. 경태야, 너 정말 이 일에 타고났구나. 센터장이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동물들이 널 보는 눈빛이 달라. 주말이면 경태는 대바리와 함께 센터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했어요. 대바리는 다른 동물들에게 모범이 되어 주었고, 특히 다리가 불편한 동물들에게는 희망의 상징 같은 존재였습니다. 봐, 대바리도 다리가 불편하지만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어. 경태는 치료 중인 동물들에게 대바리를 소개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들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 그러던 어느 날 센터에 특별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바로 전국 각지에서 온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대바리의 이야기를 듣고 견학을 온 것이었죠. 와, 진짜 대바리다. 텔레비전에서 본 것보다 더 멋있어. 아이들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경태는 가슴이 벅찼어요. 대바리도 아이들 사이에서 꼬리를 흔들며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대바리는 어떻게 다리가 아픈데도 이렇게 씩씩해요? 한 아이가 물었습니다. 그건 말이야. 경태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대바리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사랑받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야. 사랑받는다는 건 어떤 아픔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거든.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경태는 대바리와 함께 공원을 산책했어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서 꼭 10년 전 고아원에서의 그 봄날 같았습니다. 대바라, 우리 정말 멀리 왔구나. 경태는 벤치에 앉아 대바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 우리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줄은. 대바리는 경태 곁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 달 후 경태는 더욱 특별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동물 보호에 대한 강연을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경태 씨와 대바리의 이야기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동물보호단체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태 씨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싶어 하세요. 첫 번째 강연장에 들어선 경태는 떨렸어요. 300명이 넘는 청중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옆에 앉아있는 대바리를 보자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태입니다. 경태는 마이크를 잡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대바리고요. 저희는 10년 전 한 전통시장에서 만났습니다. 경태는 자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어요. 고아원에서의 외로운 시절, 대바리와의 만남, 함께 겪은 어려움들, 그리고 기적 같은 변화까지.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경태는 강연의 마지막 부분에서 힘주어 말했습니다. 사랑에는 기적을 만드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존재라도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강연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강연 후에는 항상 많은 사람들이 경태와 대바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도 유기동물을 입양하고 싶어졌어요. 대바리를 한번 만져봐도 될까요? 그의 크리스마스 이브, 경태는 대바리와 함께 옥탑방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옥탑방도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따뜻한 히터, 푹신한 소파, 그리고 대바리를 위한 전용 침대까지. 대바라, 기억나?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춥고 무서웠지. 경태는 대바리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봐.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잖아.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경태는 문득 10년 전에 그 겨울밤을 떠올렸습니다. 추위에 떨며 서로를 의지했던 그때가 말이에요. 그때 내가 대바리를 구한 게 아니라 경태는 눈을 감고 중얼거렸습니다. 대바리가 나를 구한 거였어. 내가 내 삶에 의미를 줬고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줬고 포기하지 않는 힘을 줬어. 대바리는 경태의 품에서 만족스럽게 눈을 감았어요.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고 방 안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새해가 밝았고 경태와 대바리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응원하고 있었고 그들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었으니까요. 대바라, 우리 앞으로도 계속 함께 걸어가자. 경태는 대바리의 이마에 작은 키스를 했습니다. 내가 있어서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워. 대바리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대답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둘은 새로운 하루를, 새로운 기적을 향해 함께 걸어갔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말이에요.